여러분, 같은 S&P 500 ETF를 샀는데도 세금이 0원일 수도 있고 165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S&P 500 ETF인데도 어느 증권시장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ETF와 미국 ETF를 어떤 계좌에 넣는 순간 정답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금 납부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 ETF가 유리한 경우와 미국 ETF가 유리한 경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은행과 뉴욕 월가 종합금융회사에서 실무를 했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ETF 관련 세금의 핵심은 수익률은 세전이 아니라 세후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국내 ETF와 미국 ETF에서 분배금과 매매 차익에 세금이 언제 어떻게 붙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세금 말고도 수익률을 갉아먹는 숨은 비용 5가지를 정리합니다. 셋째, 연금저축과 IRP, ISA까지 포함해서 상황별 선택 공식을 제공합니다. 오늘 비교해서 한국 ETF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이고요. 미국 ETF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국 ETF는 다시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이 두 가지로 다시 나뉘고 이 둘은 각각 세금이 다릅니다. 참고로 ETF의 수익은 배당인 분배금과 매매 차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로 섞여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이 두 가지로 쪽에서 각각 다르게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국내 주식형 ETF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수익 중 일부에 해당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보고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분배금 100만 원이라면 세금은 15.4%, 즉 15만 4천 원이고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84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매매 차익은 설령 1천만 원이 났더라도 전액 비과세라서 세금은 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분배금만 과세된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은 매매차익 한도가 아니라 종합과세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여기에 분배금도 포함한 금융소득이 커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선 기준을 넘게 되면 최대 49.5%의 높은 종합과세로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하신 분들은 발생한 수익 중에서 매매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더라도 전액 비과세라서 세금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부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펀드형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한 부분이 크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 규모만 잘 파악하고 관리해서 2천만 원 기준에 걸리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설명드릴 두 번째 ETF인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세금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엔 세금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해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천천히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보유기간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과표 기준 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 차익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 원천 징수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은 내가 보유한 기간, 즉 내가 매수해서 매도한 기간 동안을 따져서 ETF의 과표 기준 가격이 오른 만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로 대표적인 것이 코스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과 나스닥 100 ETF가 있는데요. 이들 ETF에 투자해서 얻은 실제 매매 차익은 400만 원이고 과표 기준가 상승분이 350만 원이라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은 3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350만 원 곱하기 15.4%로 53만 9천 원이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표 기준 가격은 ETF마다 매일 산출되는 세금 계산용 기준 가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매도 시점에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즉, 보유기간 과표 기준 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 차익,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 15.4%를 곱해서 원천 징수합니다. 원청 징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ETF를 매도할 때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은 매도한 그 순간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기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함께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직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나 또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공통점이 국내 상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행해도 세금은 여러분이 매도할 때 원천 징수로 빠져버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납부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해외 상장 ETF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국내 상장 ETF 대신 더 큰 수익과 다양한 ETF에 투자하고자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를 직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해외 상장 ETF, 즉 미국 ETF 직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배당입니다. 배당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배당 원천 징수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장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 배당에 해당되는 수익은 미국 현지에서 15% 원천 징수로 편리하게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는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 상장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 매매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국내에 별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미국 상장 ETF 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로 비과세이고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22%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투자자 본인이 직접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 직접 신고와 증권사 대행 신고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본인 직접 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래 증권사가 한 곳에 불과하고 거래 횟수도 적다면 홈택스 자진 신고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연간 매매 내역과 손익 자료를 준비하고 같은 해 해외 주식 손익은 합산하며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간 다음에 국외 주식을 선택해 입력한 뒤 납부서를 생성해 납부합니다. 두 번째 신고 방법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대행 신고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증권사를 거래하고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증권사 신고 대행이 보다 편리한 측면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신고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으면 합산 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 증권사를 정해서 타사 거래 내역을 받아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세금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 관점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 같은 금융소득은 항상 금액 체크를 해둬야 합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선을 넘는 순간 건보료가 크게 늘어나거나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해외 상장 ETF 포함한 해외 주식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미국 상장 ETF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거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 그리고 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한 수익인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건보료 폭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개인의 사정과 경우에 따라 미국 상장 ETF로 바꿔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적용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 중심이라면 이들 계좌가 갖고 있는 과세 혜택 구조를 적극 먼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도 남는 여유 투자 자금을 운용할 때는 증권사 일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250만 원 공제 구간을 잘 활용하면 해외 상장 ETF가 국내 주식형 ETF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주식 비중이 높고 단순하게 가고 싶다면 국내 주식형 ETF의 비과세 구조가 장점입니다. 오늘 결론은 매매 차익과 배당인 분배금의 크기에 따라서 국내 상장 ETF가 좋은지 아니면 미국 상장 ETF가 좋은지 선호가 될 것 같고요. 건보료 폭탄 부분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중 어느 관점에서 확인하는지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 상장 ETF에 대한 선호도를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월가의 눈과 교수의 머리로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계속해서 따끈하고 빠른 유익한 정보가 바로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 채테크 전문가 여운봉 박사였습니다.